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몇 개월 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신혼이자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초보 가장이기도 하죠. 30대 후반의 나이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처럼 느껴지곤 해요. 사실은 결혼을 할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일이 바쁘다거나 혼자가 좋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아니었고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한 깊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한 지금에서야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불필요한 고민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진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결혼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더 큰 행복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해요. 제가 혼자 지레 짐작하고 아내를 밀어내려고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부끄럽기도 하고요. 남들이 보기엔 지방 병원이지만 그래도 상급 종합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결혼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사정이 뭐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고 그에 비해 아내가 될 사람은 무척이나 유복하고 사랑받고 자란 케이스였어요. 그렇기에 자라온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던 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는 정말 힘든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저를 뒷바라지 해주시고 마침내 의사가 될 수 있게 희생하신 저희 부모님을 먼저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농인이십니다. 두 분 다 어린 시절 사고나 큰 병을 앓고 난 뒤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청각에 문제가 없이 태어날 수 있었지만 부모님이 다 농인이시니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부모님도 저를 임신하신 걸 알자마자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론으로 배워서 해결할 수 없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항상 도처에 깔려 있었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무척 힘든 일인데 보통 사람들도 무척 힘들어하는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가 되니 얼마나 막막하고 힘드셨을까요? 저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면서 가장 막막했던 건 혹시 제가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위험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두 분 다 수어로 대화를 하시는데 말하는 법을 저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대요.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걸 듣고 뜻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말하는 법도 배우는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농인이셔서 수어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말을 걸어서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거죠. 워낙 어린 시절부터 농인이셨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농인이셨고요. 게다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무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장애를 가진 뒤에는 거의 각자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하셨기에 친척들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학교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공장을 전전하시며 다른 일반 노동자분들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으며 살아오셨거든요. 그렇기에 부모님은 저에게만은 당신들이 겪었던 서러움과 차별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갑작스럽게 제가 찾아왔지만 같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 여기시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라도 저만은 다른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는 게 부모님의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키우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씩씩하게 헤쳐나갔어요. 먼저 혹여나 제가 위험한 순간인데 알아채지 못하실까봐 어느 정도 스스로 자랄 나이가 될 때까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당시 부모님은 공장에서 벌던 얼마 안 되는 급여를 모으고 모아 중고 트럭을 한 대 사셔서 겨울에는 붕어빵이나 호떡을 팔고 여름에는 와플을 팔며 생계를 이어나가셨는데요. 대화로 손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트럭 앞에 메뉴 팻말을 두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셨는데 항상 어린 저를 들쳐업고 나가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께 저에게 말 한마디씩 걸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떻게든 제가 말귀를 트게 하려고요. 제가 너무 아기여서 손도 많이 갔고 날씨 제약도 많이 받아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에 데리고 나가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 말 한마디라도 더 들을 수 있게 노력하신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람을 만나고 학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어린 나이부터 학습지 선생님을 불러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와플 팔고 붕어빵 팔아서 번 돈으로는 어린이집 비용에 이런저런 사교육 비용이 무척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는 본인들은 팔다 남은 붕어빵으로 배를 채우더라도 저 하나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하신 거죠.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말도 많이 느렸던 저도 곧 다른 아이들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 부모님 생각을 하면 무척 가슴이 시려오곤 해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저는 무럭무럭 자랐고 부모님께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시려 노력하신 덕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강요하시고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모르는 걸 탐구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이 배우지 못한 욕망을 자식을 통해 대신 얻으려고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제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죠. 저희 집엔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이 없었고 대신 항상 책이나 신문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소리를 듣지 못하시다 보니 세상 소식을 신문으로 읽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신문을 읽는 모습을 봤고 그게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책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부모님의 신문 읽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 거죠. 모르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대신 해결해 주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주시고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저희 부모님의 교육 방향이었어요. 제가 싫다고 생각하는 건 억지로 시키지 않고 무엇보다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지지해 주고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제 편인 부모님 밑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남 부러울 것 없이 자란 것 같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 성실함과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관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존중과 피나는 노력 덕분에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해나갔고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전교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비싼 학원과 과외를 다녀가며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가정 형편도 아니었는지라 혼자서 공부를 이어나갔죠. 사실 생각해보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집이 너무 낡고 오래되었는데 보수공사를 할 형편도 아니라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벽 전체에 곰팡이가 피기도 했고 겨울에는 배관이 얼어서 물이 끊기기도 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정전도 너무 자주 일어나 항상 방에 양초를 쌓아놓고 지내곤 했죠. 가끔 부모님 대신 집을 고쳐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그리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제가 뭐 하나 할 수 있다는 뿌듯함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서로 도와가는 일들이 새 가족이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부족함이 있었기에 새 가족이 비로소 하나로 뭉쳐지고 유대관계도 끈끈한 행복한 가정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수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쉽게 뱉을 수 있는 말로 상처 주는 일도 거의 없이 깊은 대화도 터놓고 나눌 수 있었고요. 남들보다는 조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에게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된 거죠. 최상위권의 성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저는 빨리 취직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노점 트럭으로 버는 돈으로도 한계가 있어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작은 부업을 하실 정도로 가난했던 집안이기에 저 또한 최대한 빨리 취직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의대에 진학하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노숙자를 보면 와플이나 붕어빵을 선뜻 내주며 챙겨줄 정도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많은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기도 했고, 또 어린 시절 청력을 잃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더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가난한 형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가지게 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의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건강을 돌봐줄 수 있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저 또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척 보람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에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의사는 공부도 무척이나 오래 해야 하고 학비도 비쌌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 마침내 좋은 성적을 받아 꽤나 유명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의사는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고 인턴의 레지던트 과정까지 밟아야 하기에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고도 꽤나 오랫동안 노점 장사를 이어나가셔야 했고 횟수를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부업도 계속 하셔야 했죠. 의사가 된 뒤에도 저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 준비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계속 트럭을 몰고 나가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낡은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리긴 했지만 끝까지 장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죠. 물론 제가 의사가 되었다고 갑작스럽게 생업을 그만두고 싶지 않고 장사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입장을 알기에 억지로 그만 장사하시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편한 일을 하시길 원하는 게 아들의 입장이니까요. 항상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이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동기들이나 의사 동료들처럼 결혼을 해서 제 가정을 새로 꾸리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제 편이고 저 하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을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렇기에 성인이 되고 몇 번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관계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짧은 기간에 인연이 끝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른 완전한 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한다기보다는 의사라는 직업에만 중점을 두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는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고 제 직업만 보고 저를 만나는 사람과 가족이 될 바에는 진정한 제 가족인 부모님과 평생 살아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30대 중반이 되었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이나 더 된 이야기네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나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여성분과 결혼에 성공하여 지금은 아내가 되었으니 아내라고 지칭하며 사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의 인연은 누군가의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전에 알고 지내던 것도 아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나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처음 아내를 본 순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는데 아내도 저를 처음 본 순간 왠지 다른 사람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강한 호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해져 있긴 한가 봅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아내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제 가치관을 완벽히 바꿔놓았고 저는 결혼을 하고 더더욱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내를 만난 건 병원 밑에 있는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던 중 잠깐 짬이 나서 커피나 한잔 할까 해서 들렸던 거였죠.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날은 유독 오전 시간이 무척 바빴고 한숨 돌릴 틈 없이 일하다가 겨우 짬이 났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테이크아웃 해서 제 사무실에서 마셨을 텐데 그날은 유독 바빴기에 잠깐이나마 여유를 즐기고 싶어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마침 입구가 보이는 쪽이어서
바깥 구경도 할 겸 멍하니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커피를 2모금 정도 마셨을 때 한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아무런 표정 없이 멍하니 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성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뭔지 모를 강한 느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빤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쁜 얼굴이었고 패션도 많이 신경 쓴 멋쟁이였지만 그런 부분이 시선을 끈다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끌리는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였죠. 문득 제가 그분을 너무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인식한 건 그분과 여러 번 눈이 마주치고 난 뒤였습니다. 실례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반대쪽 창문을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에 그 여자분 쪽으로 신경이 쓰였어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금 더 앉아있다가 그만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에 당황스러워 조금 서두르려고 했죠. 그런데 막 자리를 뜨려고 주변 정리를 하는데 방금 전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죄송한데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빈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어느새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좌석이 만석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보는 실례를 저지른 그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무안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켜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갈 거라서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일어서려고 하니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저를 붙잡더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처음에는 제가 쳐다본 게 기분이 나빠서 따지려고 하시나?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분께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이 들었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먼저 저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을 거는 당당한 행동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다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연락처도 공유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무척 즐거웠어요. 말투나 행실에 교양과 기품이 가득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저를 배려하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분의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고 그 당당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게 멋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분과 우연하게 만난 인연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아내가 되었지요. 연애를 하면서도 아내는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무엇보다 아내는 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제가 힘든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했는데 아내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걱정과 근심도 털어놓을 수 있었죠. 아내의 당당함과 사려 깊음이 그런 근심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꿔주기도 했고요.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참 많이 느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네요. 3년 정도 연애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부모님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을 자랑하듯 말하거나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내의 아버지는 저희 병원과도 오랜 시간 자매 결연을 맺고 연구나 의료 지원을 공유하고 있는 인근 동네 상급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처음 저와 만났던 카페도 아버지 일로 저희 병원에 잠시 들리던 길이었다네요. 아내의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딴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화가셨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직종은 아니었지만 좋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교에 진학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죠.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지나고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고군분투하고 있던 저와는 다르게 원체 머리가 좋았기에 고시 시험도 금방 통과해 경력도 꽤 있었고요. 아버지가 병원장이었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제 처지도 잘 알고 있었고 잠깐의 짬도 내기가 힘든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진심으로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른스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것도 부모님의 영향이 컸어요. 아내의 부모님도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성실함과 자부심으로 각자 분야에서 제법 권위를 가지게 되셨으니까요. 아내는 부모님의 직업이나 집안 환경을 결코 자랑하진 않았지만 일부러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도 않았고 아내의 일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힘들게 일하고 계신 저의 부모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진 아내의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은퇴를 앞두고 계셨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좋은 교육을 받고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힘들게 노점 장사를 하시면서도 아들에게 짐이 될까 끝까지 장사를 놓지 않으시려는 저희 부모님 생각을 하니 제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소홀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꽤나 있는 상황이니만큼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에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가 아내 입에서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만난 인연들과는 다르게 아내와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고 저는 정말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일이 부모님의 평안함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저도 가장이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제가 꾸린 가정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장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또한 부족함 없이 자라온 아내가 제 상황을 이해해 줄지도 미지수였죠. 아무리 이해심이 깊은 아내라고 해도 제가 처한 상황을 어려워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저는 저도 모르게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 이야기를 꺼내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긴 했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자꾸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고 제 인생에 더는 없을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에 대해 물어보는 일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 제 스스로 부모님의 평안함과 노후 대비를 이룬 이후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최대한 아내가 신경 쓸 일이 없게 하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가 결혼이나 함께하는 미래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이어간 지 3년쯤 되었을 때 아내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전에도 결혼 이야기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코로나 시국이라 차일피일 미뤄오던 결혼 계획이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정책도 바뀌고 있고 또 언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지 모르니 지금 조금 여유로울 때 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결혼하기에 저희 둘 다 나이를 많이 먹기도 했고요. 아내의 진지한 태도와는 달리 저는 여전히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 아내 말이 대부분 다 맞았어요. 언제 또 무슨 문제가 생겨 결혼식이 막힐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내도 저도 각자 일에서 많이 안정을 잃었기 때문에 준비하기엔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죠. 40대가 되기 전에 가정을 꾸리는 게 저나 아내 둘 다 좋은 방향이기도 했고요. 머리로는 지금 상황이 가장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아내 말에 동의하기에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저는 아직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의 노후부터 대비하고 싶은데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또한 무엇보다 아내의 부모님과 아내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마음속에 존재했었거든요. 제가 시원한 대답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만 있자 아내는 무척 답답해했어요. 분명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프러포즈 하지도 않고 결혼 이야기를 대신 꺼내주면 우물쭈물하기만 하는 남자였으니 아내 입장에선 답답했을 만도 합니다. 결국 제가 계속 우물쭈물하고만 있자 아내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날이 저와 아내가 크게 다툼을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네요. 오빠는 말로만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오빠를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오빠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참 기다렸는데 왜 결혼하기가 꺼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우물쭈물하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줘야 우리 미래의 방향을 잡아갈 거 아니야. 처음으로 화를 내는 아내가 낯설기도 하고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았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했을지 짐작이 가기도 해서 무척 마음도 아팠네요.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내를 보내주는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내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노점 장사를 하시며 힘들게 저를 의사로 키웠다고요. 나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를 생각하면 결혼보다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들었어. 생각해봐.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나에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직업을 가지라고 의사가 되라고 권유하신 부모님이야. 나는 의사가 되었지만 내가 공부하는 오랜 동안 부모님은 내 뒷바라지를 해주신다고 또 오랜 기간을 힘들게 사셨어. 이제 내가 의사가 되었는데도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부담스러울까 염려하셔서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시겠다고 계속 장사를 이어가시고 있어. 물론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걸 무척 좋아하시고 재밌어 하시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점 트럭보다는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거든. 그런데 이제 겨우 내가 안정을 잡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준비가 다 되어가는데 지금 결혼을 해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 지연이 네가 이해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우리 부모님 생각을 먼저 하고 싶어서 결혼을 조금만 늦춰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물론 나도 너와 정말 결혼하고 싶고 네가 정말 내 인생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혹시 제 상황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거나 본인의 집안과 너무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화를 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진지하게 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아내가 느낀 가장 서러운 점이었어요. 오빠는 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빠를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오빠가 혼자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랑 한 가족이 되고 나면 나도 가족으로서 오빠 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고 딸처럼 신경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은 왜 안 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고작 그런 이유로 오빠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분으로 보여? 전혀 그런 분들 아닌 거 알잖아. 얼마나 힘들게 귀하게 오빠를 키워주셨는데 그런 사랑받고 자란 귀한 자식과 가족이 되면 우리 부모님도 오빠를 마찬가지로 아껴주고 사랑해주실 분들이라는 걸 모르겠어? 화내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런 상황까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내는 아내를 보니 비로소 제가 여태까지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무척 많은 감동을 받았고 바로 아내에게 사과하고 저 또한 아내의 부모님께 둘도 없는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날만큼 강한 확신이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인연이고 함께 가정을 이루면 제가 무척 행복하게 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는 물 흐르듯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모님께도 아내를 소개하고 싶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예상했던 것처럼 무척 기품 있고 교양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이미 아내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 들으셨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으셨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이 훌륭한 사위를 데려왔다며 무척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힘들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존경심을 내비치셨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장모님 몸이 안 좋아
외동딸인 아내만 낳고 다른 자식이 없는 게 아쉬울 때도 있었는데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아내의 집안과 장인어른 장모님의 직업이 너무 좋았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내가 저희 집에 시집을 온다는 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와 아내의 집안에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의사로 자랄 수 있게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무척 훌륭하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키워놓은 제가 장가를 가서 처갓집에서 탐탁치 않은 대우를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를 무척 예뻐하시고 벌써 아들처럼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도 아내를 만났고 애살맞고 어른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내가 참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고 좋다고요. 심지어 아내가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간단한 수화로 인사를 연습해오자 무척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아내가 당시에는 인사 정도의 수화밖에 못해서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아내도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아내는 저도 모르게 수화를 배워와서 지금은 부모님과 능숙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었네요. 이제 한 가족인데 제가 없을 때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께 받은 감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상견례자리와 결혼식장에서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견례를 진행할 때도 부모님이 수화로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말을 전해야 하는 게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상상치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하나 내주신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상견례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배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 처갓집은 서울에 있는 반면 부모님은 멀리 지방에 살고 계셨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먼 여행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모님을 배려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먼 길을 오시더라도 저희 부모님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에서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시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 적도 없고 지내시던 곳과 달리 복잡하기도 하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그렇게 배려를 받아 상견례 장소를 정한 것도 감사했는데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장인어른께서 카카오톡 메신저 앱의 단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 깜짝 놀라기도 했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무척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들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 상대 부모님께 신뢰를 저지르는 것만 같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시자 장인어른께서 온화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채팅을 보내주셨어요. 수화라는 게 영어, 한국어처럼 한 가지 언어일 뿐인데 죄송하게도 저와 아내가 수화에 대해 잘 몰라서 신뢰를 저지를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사돈 어르신과 사돈 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해하시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화를 배우지 못한 것에 죄송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다른 집안이 가족이 되는 기념적인 날인데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예의인 것 같아 제가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조금 불편하실지는 모르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방법이 괜찮으시다면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우리 함께 어떻게 좋은 가족이 될지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봅시다. 저희 부모님을 배려한 방법을 제안해 주신 것도 모자라 본인들이 수화를 몰라서 죄송하다며 불편하신데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건 어떠신지 의사까지 여쭤봐 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깊은 마음에 저희 부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저 또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참 따뜻하고 좋은 날로 기억되고 있어요. 상견례를 끝마치며 아직도 걱정스러웠던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이런 집안의 귀한 따님을 시집 보내도 괜찮으신지 여쭤보시자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도 아직 기억에 남네요.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든 시간을 저희 가족들이 힘을 합쳐 이겨냈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동안 단단하게 뭉친 가족이 참 따뜻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시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저처럼 훌륭한 자식이 나온 것 아니겠냐며 저희 집안이 누구보다 훌륭한 집안이라 말씀해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말씀에 부모님과 저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본 아내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더군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상견례를 훈훈하게 마친 뒤 날짜를 잡고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장인어른께서 따로 수어 통역사를 초청해 저희 부모님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초청을 받고 오신 마찬가지로 청각장애를 가진 하객분들도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부모님과 하객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저에게 힘을 주곤 합니다. 결혼한 이후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마치 친딸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되었어요. 저도 처갓집의 아들이 되어 열심히 효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무척이나 잘 챙겨주고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처갓집에 더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모자란 사이지만요. 특히 평소 딸이 없었던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볼 때마다 한바구음을 지으시곤 해요. 결혼한 이후 수어를 배운 아내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자 저에게는 아끼시던 애정어린 표현도 아내에게는 잔뜩 쏟아내시곤 합니다. 저에게도 무척 많은 사랑을 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들이다 보니 무뚝뚝하게 지내기만 했는데 아내의 애교가 부모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나 봐요. 저도 장모님 장인어른께 씩씩하고 든든한 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흔히 토로하는 고부 갈등, 집안 싸움이 저희 부부에게는 강 건너 이야기처럼 멀기만 하네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게 사이가 좋은 가장 큰 비결이겠죠. 볼 때마다 끊이지 않는 애정 표현을 하는 아내와 부모님을 볼 때마다 진작에 결혼할 걸 왜 이리 늦게 했는지 후회가 들 정도네요. 심지어 멀리 지방에서 노점 트럭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이 못내 마음에 걸린 아내는 먼저 저희 부모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부모님 연세도 점점 늘어났는데 너무 멀리 계셔서 자주 뵙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요. 부모님이 저희에게 의지하려는 성격도 아니셔서 필요한 게 있어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저도 오며 가며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집안에 뭔가 고장나 있어도 불편한 대로 사시고 필요한 게 있어도 고집스럽게 말씀을 안 하시는 터라 가까이에서 지내면 저희가 먼저 눈치를 채고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죠. 부모님이 번잡한 서울에서 지내시는 게 힘드실까봐 차로 30-40분 정도 걸리는 인근 경기도 지역에 소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또 노점 트럭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이 쓰여 근처 상가에 작은 점포를 얻어 분식집도 열어드렸는데요. 이 또한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희 마음 쓰인다고 장사를 못하게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아하시는 일 하게 돕는 게 어떠냐고요. 의견만 제시한 게 아니라 아내가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또 비 오고 눈이 올 때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날씨 제약받지 않고 편하게 장사를 하게 되니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항상 싱글벙글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제 마음도 무척이나 편해지곤 합니다. 저만큼이나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한 일이었겠죠. 아내의 어른스러운 면과 깊은 마음을 볼 때마다 저 또한 아내에게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것보다 아내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아내가 결혼한 게 가장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남편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꿈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며 이 자리를 빌려 아내에게 정말 한마디 전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